이번에는 문제 2 계산적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적어의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네요. 사용자 정의함수 fn 총점을 작성을 해서 h4부터 h24 영역의 총점을 계산을 하는 문제입니다. 이 fn 총점은 과제, 출석, 중간, 기말을 인수로 받아서 값을 되돌려주는데 총점은 과제, 출석, 중간, 기말, 추가 점수를 모두 더해주래요. 과제, 출석, 중간, 기말은 인수로 받고 추가 점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중간과 기말 점수가 모두 20점 이상이면 그 외에는 0으로 계산을 하래요. 그런데 이때 if, else문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래요. 그리고 밑에 표를 보면 퍼블릭 펑션 fn 총점은 과제, 출석, 중간, 기말을 인수로 받아서 계산을 하래요. 아까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었죠? fn 총점은 과제, 출석, 중간, 기말을 인수로 받아 값을 되돌려준다 라고 되어 있으니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고 그런 다음 AND 펑션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죠. 이 부분은 항상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으니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직접 작성하기에 앞서 코드를 어떻게 입력을 하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이 부분 퍼블릭 펑션 fn 총점 이 부분은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입력한 다음 엔터를 누르면 AND 펑션이 그대로 표시가 되죠. 이제 실질적인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제에서 if, else문을 사용을 해서 값을 구하라 그랬죠? 이 if, else문은 왜? 추가 점수를 계산하기 위함이죠. 추가 점수는 중간과 기말 점수가 모두 20점 이상이면 그 외에는 0으로 계산을 하래요. 그럼 이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해주고 먼저 중간 점수가 20 이상인지 비교를 할게요. 중간 크거나 같다 20. 그런 다음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하는지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AND 해주고 이번에는 기말 점수가 20보다 큰지 비교해주고 then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 과제, 출석, 중간, 기말, 추가 점수를 모두 더해주면 되죠. 그러니 fn 총점은 해주고 과제, 출석, 중간, 기말 다 더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플러스 2를 해주면 되죠.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으면 else, 만족하지 않으면 fn 총점은 과제, 출석, 중간, 기말 점수를 모두 더해주면 되죠. 그 외에는 0으로 하라고 했는데 0은 해줘도 되지만 안 해줘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생략을 할게요. 그런 다음 and if 해주면 되죠. 그럼 직접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프로그램에서 계산 작업 시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 Alt F12를 누르세요. 그런 다음 이제 모드를 삽입을 하면 되죠. 삽입에 모드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여기에 코드를 입력을 하면 되죠. 퍼블릭 펑션 입력을 해주시고 fn 총점 가로 열고 그리고 과제 출석 중간 기말 입력해 주시고 엔터. 엔터를 눌렀을 때 AND 펑션이 안 나왔으면 퍼블릭 펑션 그 부분에 오타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나왔죠? if 이번에는 중간이 크거나 같다 20 해주고 and 이번에는 기말이 크거나 같다 20 두 조건이 만족하면 fn 총점은 어떻게? 과제 플러스 출석 플러스 중간 플러스 기말 플러스 2를 해주면 되죠.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으면 else 해주고 여기에 자 위에 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할게요. 어디 기말까지만 더해주면 되죠. 자 그런 다음 and if를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코드 작성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워크시트로 돌아가서 이제 여기에 총점을 계산을 하면 되죠. 자 H사셀을 클릭을 한 다음 함수 마법사를 실행을 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 선택을 해주시고 FN 총점 있죠? 이거 선택을 한 다음 자 FN 총점은 과제 첫 번째 있는 과제 그리고 출석 클릭 중간 클릭 기말 클릭해주고 확인 자 그런 다음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 자 이것으로 사용자 정의 함수는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계산 작업의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과목 id와 표 2를 이용을 해서 I4부터 I24 이 영역의 전공 여부를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이 전공 여부는 과목 아이디의 첫 번째 글자가 강의 코드인데 이 강의 코드를 이용을 하래요. 즉 강의 코드는 CSCC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강의 코드를 이용을 해서 표2에서 전공을 추출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니 표2를 보니 C일 경우 교양, S인 경우 교양 선택, P인 경우 전공 필수임을 의미하죠. 그리고 과목 가이드의 맨 마지막 글자는 강의 진행을 의미하는데 여기 보니 숫자로 되어 있네요. 이 숫자를 이용을 해서 표2에서 과목을 추출을 하래요. 강의 진행이 1 이상인 경우 영어, 3 이상인 경우 한국어, 7 이상인 경우 기타로 표시하래요. 지금 화면으로는 이상이라는 글자가 입력이 되어 있어서 텍스트로 보이지만 실제 해당 셀을 클릭을 하면 1, 3, 7과 같이 숫자로만 입력이 되어 있고 이상이란 글자는 표시 형식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즉 셀에 입력된 데이터는 숫자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표시 예를 보면 과목 아이디가 C001인 경우 교양 가로 열고 영어 가로 닫고 이렇게 표시하래요. 과목 아이디가 C인 경우 표2에서 전공을 찾아보면 뭐예요? 교양이죠? 그리고 강의 진행이 1인 경우 자 표2에서 찾아보면 영어 그러니까 교양과 영어를 연결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이번 문제예요. 자 그럴 때 이 값을 구할 때 hlookup left, right, value 함수와 ampersand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쓰일 함수는 뭘까요? 가장 바깥쪽에 쓸 함수는 최종적으로 구하려는 값을 반환할 함수를 가장 바깥쪽에 써야 돼요. 자, 이 문제의 경우 과목 아이디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에 따라서 전공과 과목을 추출해서 전공 과목이라고 표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h고 left, right, value 이 네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네 함수 중에서 셀 값을 찾아올 수 있는 함수는 네 맞아요. hlookup 함수 하나죠. 이 h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전공과 과목을 추출을 해야 돼요. 즉 첫 번째로 hlookup을 사용을 해서 전공을 추출을 해오고 인퍼센트로 가로 열어주고 그리고 두 번째 hlookup을 사용을 해서 과목을 추출을 한 다음 가로로 닫아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수식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hlookup을 이용을 해서 전공을 추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는 hlookup 함수는 찾을 값, 찾을 범위, 행위치, 옵션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요. 찾을 값은 뭐예요?
감옥 아이디의 첫 번째 글자죠. 자, 그런데 우리는 전공 여부를 지금 I4셀에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감옥 아이디, 첫 번째 감옥 아이디는 A4셀이죠. 그러니까 left에서 A4, 1. 레프트 함수는 다 아시죠? 자, left에서 A4, 1, 즉 A4셀에서 한 글자만 추출을 해오라는 거죠. 왼쪽에서부터. 자, 그런 다음 찾을 범위는 표2에서 어디? 강의 코드에 따라 전공이 표시된 B27에서 D28 이 영역을 지정을 하면 되고 행 위치는 자, 이 영역에서 우리가 결과값으로 표시할 전공은 두 번째 행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2. 그리고 옵션은 찾을 값과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추출을 해야 되죠. 그러므로 false 해주면 되고 자, 이것을 각각 hlookup 함수에 대입을 하면 hlookup 해주고 가로 열고 left a4, 1 해주고 찾을 범위 B27에서 D28 해주고 행위치 그리고 옵션 false 지정을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구한 수식을 첫 번째 hlookup에 대입을 하면 hlookup에서 left 쭉 되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hlook 함수를 사용을 해서 과목을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ook은 찾을 값, 찾을 범위, 행위치, 옵션인데 자, 이 중에서 찾을 값은 자, 숫자, 감옥 아이디의 마지막 글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감옥 아이디의 마지막 글자를 수출을 한 다음 그것을 수치 데이터로 변경을 해주라는 의미입니다. 자, 아까 표2에 보면 강의 진행에 따라 과목을 추출하는데 이 강의 진행이 1 이상, 3 이상, 7 이상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데이터는 1, 3, 7로 숫자로 입력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감옥 아이들 마지막 글자를 추출한 그 데이터를 반드시 숫자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랬을 경우 자, 감옥 아이디의 마지막 글자를 추출을 하려면 write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죠. 그런데 write, left, with 이런 텍스트 함수는 결과값을 텍스트로 표시를 해요. 그러므로 이 텍스트 함수의 결과를 수치 데이터로 변경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value예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자, 우리는 전공 여부를 I4셀에 입력을 할 텐데요. 자, 그랬을 경우 감옥 아이디, 첫 번째 감옥 아이디는 A4셀이네요. 자, 그런데 write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값을 추출한 그 값을 수치 데이터로 변경을 해줘야 되니 먼저 value 함수 사용하고 가로 열고 write 해주고 가로 열고 A4, 1 즉 A4셀에서 오른쪽 첫 번째 글자를 추출을 해와서 그것을 수치 데이터로 변경을 해주라는 거죠. 이게 찾을 값입니다. 자, 그런 다음 찾을 범위는 강의 진행과 과목이 표시된 F27에서 H28로 지정을 하고 행위치는 결과값으로 추출할 과목이 두 번째 행에 입력이 되어 있으므로 2로 지정을 하고 옵션은 해당 값과 가장 근사치 값을 찾아야 되므로 생략을 해주면 되죠. 자, 그런 다음 이 각각의 옵션을 hlookup 함수에 대입을 하면 hlookup 가로 열고 value write 해주고 a4, 1 가로 닫고 그리고 찾을 범위 f27부터 h28 그런 다음 행위치 2를 지정을 해주면 되죠. 자, 그런 다음 이것을 두 번째 hlookup에 대입을 해주면 자,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수식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 수식을 I4셀에 직접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는 I4셀의 값을 입력을 한 후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서 나머지 셀에도 값을 구해야 되죠. 그랬을 경우 수식을 복사했을 경우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 절대 참조로 지정을 해줘야 되죠. 어디? 전체 범위를 지정한 B27에서 D28, F27에서 H28 이 영역을 이렇게 절대 참조로 지정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되죠. 그럼 직접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엑셀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전공역을 표시할 I4셀을 클릭을 한 다음 는 해주고 H룩업. 자, 이렇게 H룩업이 선택된 상태에서 탭을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과목 아이디에서 첫 번째 글자만을 추출을 하기 위해 레프트 해주고 과목 아이디가 있는 셀 클릭해주고 콤마 그런 다음 몇 글자 한 글자 해주고 찾을 범위 표투에서 찾을 범위 지정해주고 F4 눌러주고 이 범위에서 구분은 두 번째 행에 있으므로 2 지정해주고 정확히 일치하는 값 지정하기 위해서 펄스 입력해주고 가로 닫고 자 그런 다음 인퍼센드 해서 여는 가로 삽입해주고 인퍼센드 자 그런 다음 두 번째 H 룩업을 입력을 해줘야 되죠. 자 H 룩업 해주고 자 텍스트를 수치 데이터로 바꿔주기 위해서 밸류 해주고 그런 다음 과목 아이디에서 오른쪽 글자 한 글자 추출하기 위해서 라이트 해주고 과목 아이디 첫 번째 셀 클릭해주고 콤마 몇 글자 한 글자 라이트 함수 가로 닫아주고 밸류 함수 가로 닫아주고 그런 다음 콤마 찾을 범위 지정해주고 F4 그런 다음 이 범위에서 추출할 과목은 두 번째 행에 있으므로 1. 그런 다음 이제 옵션을 지정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생략해 주는 거죠. 생략했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 가로 닫아주고 자, 그런 다음 인퍼센트에서 닫아주는 가로 삽입해 주고 엔터. 자, 그런 다음 I4셀이 채우기 엔트를 더블 클릭해 주면 되죠. 자, 이번에는 계산 작업 및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표 1일 중간과 기말 점수를 이용을 해서 제24부터 제24 이 영역의 등급을 표시하는 문제인데요. 등급은 중간 플러스 기말 점수와 표사를 이용해서 등급을 표시를 하래요. 자, 표사를 보면 중간 플러스 기말 점수에 따라 등급이 표시가 되어 있죠. 50일 이상 60 이하면 A, 40일 이상 50 이하면 B 등급으로 표시하래요. 여기도 이상 이하 텍스트가 표시되어 있지만 해당 셀에는 숫자만 입력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등급을 구할 때 무슨 함수, 인덱스, 매치 이 두 함수를 사용을 해서 값을 구하래요. 자, 인덱스와 매치 두 함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사용할 함수는 자, 최종적으로 구하려는 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가장 바깥쪽에 쓰면 되죠. 우리는 중간 플러스 기말 점수에 따른 등급을 구할 거죠. 인덱스와 매치 두 함수 중 값을 찾아올 수 있는 함수는 인덱스 함수죠. 그러니 인덱스 함수를 가장 바깥쪽에 사용을 해서 는 인덱스 가로 열고 이렇게 수식을 작성을 하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인덱스 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는 인덱스. 자, 인덱스 함수는 찾을 범위, 행위치, 열위치 순서로 인수를 지정을 하는데 자, 찾을 범위를 보면 자, 표사에서 등급이 표시된 C38에서부터 C43 이 영역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저는 하나의 열로만 해서 범위를 지정을 했는데 표사가 있는 A38부터 C43으로 지정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열위치에서 등급이 표시된 해당 열을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 찾을 범위를 하나의 열 또는 행으로 지정을 하면 행위치나 열위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의 열로만 범위를 지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행위치는 중간 플러스 기말 점수에 따른 등급 구간을 구하는 거죠. 자, 표사에 보면 중간 플러스 기말 점수에 따른 등급, 즉 중간 플러스 기말 점수가 50일 이상 60 이하이면 등급은 몇 번째 있어요? 첫 번째에 있죠. 그러니까 1. 41에서 50 그 사이에 있다. 그러면 등급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 거예요? 2죠? 2. 이렇게 해당 점수에 따른 등급이 그 범위, 찾을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를 찾아야 되죠? 무슨 함수를 사용하면 돼요? 네, 맞아요.
매치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죠. 매치 함수를 보면 매치 찾을 값, 찾을 범위, 옵션 순으로 지정을 하는데 찾을 값을 봅시다. 자, 우리는 등급을 J4셀에 입력을 해서 값을 구할 건데요. 자, 그랬을 경우 중간과 기말은 F4와 G4셀에 입력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찾을 값은 F4 플러스 G4로 지정을 하면 되고 찾을 범위는 자, 중간 플러스 기말 점수가 있는 것 중 B38에서부터 B43 이 영역을 지정을 하면 돼요. 왜? 값이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을 경우 해당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근사치 값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 범위는 가장 높은 값보다 이하인 값을 찾아야 되니까 중간과 기말 점수를 더했을 경우 60이 가장 큰 값이에요. 이 값보다 작은 값을 찾아야 되므로 B38에서부터 B43 이 영역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옵션은 해당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 가장 근사치 값을 찾아야 되므로 즉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므로 옵션은 -1로 지정을 해야 되죠. 이 각각의 옵션을 매치 함수에 대입을 하면 매치 F4 플러스 G4, 찾을 범위 B38에서부터 B43 옵션 -1 지정을 하면 되죠. 이게 뭐예요? 인덱스 함수의 행위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열 위치는 우리가 찾을 범위를 하나의 열로 범위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됩니다. 이 각각의 옵션을 인덱스 함수에 대입을 하면 인덱스 해주고 자 찾을 범위 지정해주고 행위치 매치 부분 지정해주고 여 위치는 생략을 하니까 생략을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수식 만들기가 끝났어요. 자, 그랬을 경우 우리도 이 수식을 하나의 셀에 입력을 하고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해서 나머지 셀에도 값을 구해야 되죠. 이랬을 경우 전체 범위를 지정한 이 부분을 어떻게 절대 참조로 지정을 해야 되죠. 자, 그럼 직접 수식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엑셀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자, 등급을 삽입할 J4셀을 클릭을 한 다음 자, 는 해주고 인덱스 해주고 그런 다음 등급이 있는 어디 여기 C38부터 C43 영역을 지정을 해준 다음 그런 다음 F4 눌러주고 그런 다음 컴마 자, 이번에는 매치 입력해주고 가로 열고 자, F4 플러스 G4 해주고 컴마 그런 다음 범위 지정해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로 지정을 해주고 컴마 내림차순이니까 -1 해주고 가로 닫아주고 자 그런 다음 인덱스 함수 가로 닫아주고 그런 다음 엔터 자 그런 다음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하면 이제 나머지 셀에도 값을 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산 작업의 네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1이 감옥 아이디와 합과를 이용해서 표 3의 B32부터 C34 영역의 강의 코드와 학과별 인원수를 계산을 하래요. 이랬을 경우 이 강의 코드는 감옥 아이드의 첫 번째 글자임을 알아두래요. 그리고 count, if, left 이 세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으로 작성을 하래요. 자 보면 개수를 구하는 배열 수식 중 조건이 2개인 경우는 아래와 같이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sum, if 두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 방법과 sum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 방법 그리고 count와 if 함수 두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문제의 경우는 count, if, left 세 함수를 이용을 하라고 했으니 이 방법 3 이것을 이용을 해서 개수를 구하면 되죠. 자 보면
count if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컴마 1로 작성을 하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조건을 보면 첫 번째 조건은 강의 코드별이라고 했어요. 강의 코드별, 이거는 무슨 말이냐? 감호 가이드의 첫 번째 글자가 강의 코드와 같은지를 비교를 하라는 의미예요. 감호 가이드에서 첫 번째 글자만을 추출을 하기 위해서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면 되죠. 레프트 해주고 가로 열고 A4부터 A24 해주고 콤마 몇 글자? 한 글자. 콤마 1 해주고 가로 닫고. 자, 우리는 수식을 B32셀에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랬을 경우 강의 코드는 A32죠. 이게 즉 는 A32와 같은지를 비교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자, 두 번째 조건을 지정을 하면 두 번째 조건은 학과별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표 1에 있는 이 학과가 표 3에 있는 이 학과와 같은지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표 1이 학과가 있는 C4부터 C24가 뭐랑 같은지, 자, 우리는 수식을 B32셀에 입력을 할 거니까 바로 위에 있는 학과, 즉 는 B31과 같은지 비교를 하는 게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자, 이것을 조건 1을 레프트 이 부분을 조건 1에 대입을 하고 조건 2를 조건 2에 대입을 하면, 자, count if 가로 열고 레프트 A4부터 A24, 1 이게 뭐랑 같은지 는 A32 곱하기 또 C4부터 C24가 B31과 같은지 비교하는 해주고 콤마 개수를 구하기 위해 1을 지정을 해주면 되죠. 자, 그런 다음 이렇게 하면 이제 수식이 끝났는데, 우리는 이 수식을 하나의 셀에 입력을 한 후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해서 나머지 셀도 구할 거죠. 자, 그랬을 경우 절대 참조로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전체 범위가 있는 A4부터 A24, C4부터 C24를 절대 참조로 지정을 해야 하고, A32 셀을 보면, 자, 강의 코드가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어때요? 강의 코드가 하나의 열에 입력이 되어 있죠? 즉, 열은 변경하면 안 되고 행 번호만 변경되게 참조를 지정해 줘야 되죠? 그러므로 $A32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고, 자, 그리고 학과가 있는 B31을 보면 이 학과가 하나의 행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즉 행번호는 변경이 되면 안 되고 열 문자만 변경이 돼야 되죠. 그러므로 행번호 앞에만 달러를 붙여서 B$31로 지정을 하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직접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엑셀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강의 코드와 학과별 인원수를 구할 B32셀을 클릭을 한 다음 는 해주고 count 해주고 그런 다음 if 해주고 가로 열고, 조건이 두 개인데 두 조건을 곱해주기 위해 가로 하나 열어주고, 자, 그런 다음 감호 가이드 첫 번째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 레프트 해주고 감호 가이드 전체 범위 지정해주고 F4 그런 다음 콤마 1 이 가로 닫고 이게 뭐랑 같은지 여기에 있는 B32와 같은지 비교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강의 코드가 하나의 열에만 입력이 되어 있네요. 열이 변경되면 안 되므로 열 문자 앞에만 달러 해주고 그런 다음 가로 닫고 그런 다음 곱하기 다시 가로 열고 두 번째 조건을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학과가 있는 이 부분 C4부터 C25 범위 지정해주고 F4를 누른 다음 이게 뭐랑 같은지 여기 B31과 같은지 비교를 해주면 되죠. 그런데 이거는 학과는 하나의 행에 입력이 되어 있네요. 즉 행 번호가 변경되면 안 되므로 F4를 눌러 행 번호 앞에만 절대 참조를 지정을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 가로 닫고
조건 지정이 모두 끝났네요. if 함수에서 컴마 지정을 해주고 개수를 구하기 위해 1을 넣어주고 if 함수 가로 닫아주고 그런 다음 count 함수 가로 닫아주고 그리고 이 문제는 배열 수식으로 작성을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값을 구한 다음 자,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하고 옆으로 드래그해서 나머지 셀에도 값을 구하면 되죠. 자, 이번에는 계산 작업의 5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1이 과목 아이디와 과제, 출석, 중간, 기말 이 점수를 이용해서 D32부터 G34 이 영역의 강의 코드별 최대 점수를 계산하래요. 이 문제도 강의 코드별이라고 됐네요. 조건이. 그랬을 경우 강의 코드는 동일하게 과목 아이디의 첫 번째 글자고 최대값을 구할 때 max, if, left 세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으로 작성을 하래요. 최대값을 구하는 배열 수식에서 조건이 하나인 경우 방법은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방법 하나는 max 함수 하나만을 이용해서 max 조건 곱하기 최대값을 구할 범위로 해주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max와 if 두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 최대값을 구할 범위로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max, if 두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되니 방법 2를 이용을 하면 되죠. 자, 방법 2에서 봅시다. max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조건, 최대값을 구할 범위로 지정을 하면 되는데 조건은 아까 강의 코드별이라고 했죠. 과목 아이디 왼쪽 첫 글자가 강의 코드와 같은지를 비교를 하는 거죠. 자, 과목 아이디 여기서 첫 번째 글자가 뭐 표 3의 강의 코드와 같은지를 비교하는 게 강의 코드별이라는 조건이었어요. 자, 그러면 과목 아이디에서 첫 번째 글자만을 추출하기 위해서 left 해주고 과목 아이디가 있는 A4부터 A24, 1로 지정을 해주면 되고 우리는 수식을 D32셀에 입력을 할 건데 그랬을 경우 강의 코드가 A32셀에 있으므로 는 같다 뭐 A32로 지정을 해주면 되죠. 자, 그리고 최대값을 구할 범위는 자, 우리가 수식을 D32셀에 입력을 할 거죠. 그랬을 경우 뭘 구해요? 과제를 구해야 되네요. 과제의 최대값을. 자, 그랬을 경우 과제는 D4부터 D24 영역에 있으므로 D4부터 D24 지정을 해주면 되고 자, 그랬을 경우 이제 조건과 최대값을 구할 범위를 각각 대입을 하면 되죠. 자, 레프트 이 부분을 조건에 그리고 D4부터 D24 이 영역을 최대값을 구할 범위에 대입을 하면 max, if 가로 열고 레프트 쭉 해주고 D4부터 D24 범위 지정해주면 되죠. 그랬을 경우 자 우리도 이 값을 하나의 셀에 입력한 후 드래그를 해서 나머지 셀에도 입력을 해죠. 그랬을 경우 전체 범위를 지정한 이 부분은 절대 참조로 지정을 해주면 되고 D4부터 D24 자 과제가 있는 이 부분은 자 지금은 과제를 구하기 위해 D4셀을 구했지만 나머지 출석, 중간, 기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열이 변경되어야 되죠? 그런데 행은 변경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행번호 앞에만 달러를 지정을 해줘야 되고 자 그리고 A32셀의 경우 자 강의 코드가 어떻게 하나의 열에만 입력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열은 변경되면 안 되므로 달러 A32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엑셀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강의 코드별 최대 점수를 구할 B32셀을 클릭을 한 다음 자, 는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max 해주고 가로 열고 if 해주고 가로 열고 left 과목 아이디가 있는 전체 범위 지정해주고 F4, 1 자, 그런 다음 가로 닫고 이게 뭐랑 같은지 A32와 같은지
비교를 해줘야 되죠. 그런 다음 열문자 앞에만 절대 참조를 지정을 해주고 콤마. 자, 그런 다음 과제가 있는 전체 범위 지정을 해주고 다음에는 출석, 중간, 기말에 해당하는 점수를 구하려면 열문자는 상대 참조로 두고 행 번호만 절대 참조로 지정을 하면 되죠. 자, F4를 2번 눌러주고 자, 그런 다음 if 함수 가로 닫아주고 max 함수 가로 닫아주고 이 문제도 배열 수식으로 입력을 해야 되므로 컨트롤 쉬프트 엔터. 자, 그런 다음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해서 나머지 셀도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수식 작성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문제의 경우 2번과 3번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 문제의 경우는 2번 이상 풀어보시기 바랍니다.